제가 실제로 둘째 아기 출산 가방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제 이전 영상을 몇 편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도 역대급 꼼꼼 버전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제왕절개 출산이든 자연분만 출산이든 상관없이 이 영상 하나로 출산 가방 준비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거예요. 다른 영상이나 자료들 여러 개 보면서 비교하시는 수고 덜어드리려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20-30개 넘는 자료들 비교 분석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보면서 메모하거나 캡처하시는 시간도 덜어드리려고 제가 아예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리스트 작성하는데 꼬박 3주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작성했다 보니 이거 구독 인증이라도 받고 배포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약간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애기 품느라 고생하시는데 조금의 불편도 드릴 수 없으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카피하시거나 배포하시지 마시고 꼭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산 가방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출산 가방은 최소 35주 전에 미리 싸놓으시길 추천드려요. 막달에는 몸이 무거워서 이것저것 챙기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출산 가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미리 병원과 조리원에서 어떤 물건을 제공하는지 또는 챙겨오라고 하는 준비물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아기 겉싸개는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공해주는데 굳이 준비해갈 필요가 없으니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 제공하지 않는 물건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원 가방, 조리원 가방을 따로 싸시는 분들도 계신데 겹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번거롭고 짐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저는 병원 가방과 조리원 가방을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리스트 참고하셔서 병원용, 조리원용 따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출산 가방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쿠팡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량만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근데 혹시라도 조리원 규정상 택배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조리원에 확인해 보시고 배송이 안 되는 경우에만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출산 가방 꼼꼼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엄청 많죠. 일단 2025년 1월 3일 기준으로 처음 배포를 하지만 제가 수시로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산모, 아기, 보호자로 나눠서 필요 용품과 필요 수량을 설명드릴 예정인데 본인의 선호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 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해 놓은 필요 수량은 참고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총 4가지로 중요도를 구분했는데요. 별 3개는 아무따 필수템, 별 2개는 호불호가 좀 있지만 많은 산모들이 챙기는 용품, 별 1개는 챙기는 산모가 많진 않지만 일부 산모들은 유용하다고 말하는 용품, 마지막으로 필요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챙기는 용품으로 옆에 설명을 참고하셔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딱 설명까지만 작성하고 배포하려고 했는데 사실 출산 가방 리스트를 꾸리는 것도 일이지만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 제품과 구매 링크를 같이 작성했거든요. 추천 제품의 경우 그냥 막 고른 거 절대 아니고요. 산모분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많은 상품 위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혹시 막 비교해서 고르기 귀찮다, 출산이 임박해서 당장 출산 가방을 싸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고른 제품 사시면 대부분 중상타 이상은 무조건 치실 거예요. 구매 링크 같이 달아놨기 때문에 클릭만 하시면 바로 연결돼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출산 가방 용품들을 설명드릴게요. 리스트가 90개 가까이 되다 보니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 다 준비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적어드린 중요도와 설명 부분 참고하셔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산모 기본 필수템으로 신분증, 산모 수첩,
비용결제 카드, 지역화폐 카드를 챙겨주세요. 참고로 조리원비가 지역화폐 결제로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미리 조리원에 확인하셔서 지역화폐가 된다고 하면 수개월 전부터 금액을 미리 충전해 두시길 권해드려요. 산모 위생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출산 가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맘스 안심 팬티는 필수적으로 챙겨주세요. 이런 일자 형태의 산모 패드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많고 오러가 많이 나오는 초반에는 팬티 형태가 더 편하기 때문에 맘스 안심 팬티나 입는 오버나이트로 챙기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로양이 줄어들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리대도 한두 팩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오로 처리를 위한 마이비데도 3팩 정도 필수로 챙겨주세요. 대부분의 병원에 개인 휴지나 물티슈가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각티슈와 물티슈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출산 후 바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찝찝할 때 사용할 샤워 티슈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머리를 하루라도 안 감으면 떡지시는 분들 드라이 샴푸도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리원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3주 가까이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필수로 챙기셔서 아기 케어하기 전에 꼭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유용품 설명드릴게요. 수유 패드는 모유가 속옷에 묻을 수 있어서 필요한데요. 산모의 모유량이라든가 완모 여부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한 박스 정도만 챙기셨다가 필요시 추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축기나 유축갈대기는 설명 참고하셔서 필요시 구매하시면 되고요. 모유 저장팩의 경우 이 또한 산모의 모유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박스 작은 걸로 준비했다가 필요시 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유 티슈는 모유 수유 전후 유두를 닦는 용도인데 보통 아기 물티슈나 건티슈로 대체가 가능해서 필수템은 아니지만 일부 산모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셨다고 하길래 리스트에 넣어봤어요. 다음으로 유두 보호기는 미리 구매하지 마시고 모유 수유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 크림 또는 양배추 팩은 전몸살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회용 얼음찜질 팩으로 대체하거나 수유 패드에 물을 묻혀 얼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어서 필수템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전몸살이 무섭다고 하니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해 가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산모 의류 부분 설명드릴게요. 출산 후 배가 금방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신 당시 입었던 인부용 팬티 3-4장 준비해 가시고요. 모유 수유 유축 시 유용한 수유 브라 또는 수유 나시를 2-3벌 정도 챙겨주세요. 산모 내복의 경우 필요시 챙기셔도 되지만 사실 내복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가디건이나 편한 외투가 더 유용하실 거예요. 집에 있는 걸로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산후조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땀 흡수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수면 양말보다 면소재 무압박 양말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무압박 양말로 몇 켤레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출산 후 입원복이나 조리원복이 치마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휑하지 않도록 인부용 레깅스 또는 헐렁한 편한 바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휑한 목에 두를 목수건이나 스카프도 챙겨주세요. 준빗물을 줄이고 싶으시면 챙겨가신 아기 손수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출산 후 부종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불편하거나 발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이 푹신한 슬리퍼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출산 후 발이 많이 부을 수 있으니 한 사이즈 정도 크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외출복 1벌, 모자 1개는 설명 참고하셔서 집에 있는 걸로 챙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산모 회복, 건강 관련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산후복대는 호불호가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병원에서 산후복대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시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손목보호대는 빠지지 않는 필수템이죠. 설명 길게 써놨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로 손목보호대 꼭 챙겨주세요. 특히 재앙산모의 경우 혈전 방지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꼭 챙겨주셔야 하는데 압박 스타킹은 임신기간에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보험 적용이 돼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시길 추천드려요. 회원부 방석은 자분산모의 경우 필요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부종 완화나 회복을 위해서 개인 마사지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신기 복용하던 철분제, 비타민D, 유산균, 칼슘 등 엄마 영양제 필수로 챙겨주시고요. 재앙산모의 경우는 재앙흉터 의약품을, 자분산모의 경우 마데카솔 분말을 필요시 챙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재앙흉터 의약품은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정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모유 수유 시 유두가 쓰라리거나 상처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두 보호 크림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란시노 라놀린 크림은 제일 유명한 제품인데 꼭 유두 보호 크림으로 안 쓰더라도 아기 침독이나 보습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세면류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폼 클렌징, 바디워시, 샴푸, 린스, 샤워타올, 스킨,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팩, 립밤은 제가 적어드린 설명 참고하셔서 집에 있는 걸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튼살 크림이나 튼살 오일은 출산 후에도 튼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걸로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수건의 경우 병원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몇 장 챙겨가시고요. 핸드워시는 병원이나 조리원에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챙겨가셔서 아기 케어 전에 사용하세요. 드라이기, 거울빗, 머리끈 또는 머리집게, 면봉은 필요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모 기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산 후 수분 섭취를 위해 생수 몇 병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제왕산모의 경우 수술 후 몸 움직이기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누워서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뽀로로 보리차가 유용하다는 후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텀블러는 세척이 귀찮을 수 있지만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할 수 있고요. 텀블러나 과도, 밀폐용기 같은 세척이 필요한 용품을 챙기시는 경우 주방세제와 수세미도 같이 준비하세요. 제왕산모의 필수템인 구부러지는 빨대는 물을 마실 때 유용하겠죠. 간식, 과일, 음료수, 차티백, 과도, 밀폐용기는 본인 필요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수저, 젓가락, 컵, 접시, 위생장갑, 지퍼백 또는 위생봉투는 집에 있는 걸로 소량 챙겨가시면 여기저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가습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필요에 따라 챙기시면 되는데 특히 겨울산모는 병원이나 조리원이 대부분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폰도 병원 다인실 이용시에 필요할 수 있고요. 핸드폰 또는 태블릿 거치대도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거나 인터넷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 본인이 챙겨가려는 전자기기에 충전기들을 꼭 챙겨가시고요. 혹시 챙겨가는 전자기기가 많은 경우라면 멀티탭이 굉장히 유용하니 준비해주세요. 가위는 맘스한신 팬티를 벗을 때 가위로 옆을 잘라주면 편하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고요. 네임펜, 포스트잇, 옷걸이도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후기들이 있으니 설명 읽어보시고 필요시 챙겨주세요. 수면 안대, 마스크, 빨래망도 본인 필요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기용품으로 넘어와 볼게요. 아기 손수건은 대부분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되긴 하지만 모자 동실을 하거나 유축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몇 장 챙겨가시면 좋고요. 아기 손수건 대신 건티슈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설명 읽어보시고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 가위는 혹시라도 아기 손톱을 다듬어 줄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아기 로션, 수딩젤의 경우 조리원에서부터 본인이 발라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가져가셔서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자 동실할 때 좀 건조하다거나 아기가 갑자기 태열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기 물티슈나 살균 소독제 또는 소독 티슈는 필요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의류 관련해서는 손싸개, 발싸개는 거의 해줄 일이 없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하나 정도씩만 챙기시고요. 아기 모자는 아기 딸꾹질할 때 씌워주는 용도로 챙겨주세요. 베네 쪼고리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 벌 정도 챙겨주시고요. 아기 우주복은 카시트에 앉혀서 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기가 차에서 이동할 때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고 타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안 되고요. 겉싸개, 속싸개 모두 벗기시고 옷을 입힌 후 안전벨트를 정석적으로 맨 상태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속싸개와 겉싸개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두 개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기 기타 용품 설명드릴게요. 디데이 달력은 조리원 모자 동실 시간에 사진 찍을 때 유용하니 꼭 챙겨주시고요. 비판테는 아기 기저귀 발진이나 작은 상처에 발라줄 수도 있고 엄마 유두보호 크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기 블랭킷이나 청기저귀의 경우 아기를 간단하게 덮어주거나 바구니 카시트 전체를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가져가시고요. 조리원에서부터 아기 영양제를 챙겨주고 싶다면 유산균, 비타민 D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혹시 분유 수유 예정인데 조리원에서부터 먹이고 싶은 분유가 있다면 챙겨가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초점책은 필수는 아니지만 조리원 모자 동실 시간에 아기 깨어있을 때 옆에 놔줄 수 있으니 필요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구니 카시트는 필수적으로 챙겨가시고요. 참고로 아기 카시트와 관련해서는 아기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제가 엄청 꼼꼼히 알아봤던 부분이다 보니 추후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온습도계, 젖병, 젖병 워머, 쪽쪽이도 설명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준비물 관련해서 보호자 침구는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준비해 가시고요. 세면용품, 화장품, 수건, 속옷, 편한 옷, 슬리퍼, 충전기, 이어폰, 영양제 등 보호자가 필요한 용품들 미리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천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산모분들께서 만족하셨던 제품들 위주로 선별해 놓은 거니 추천 제품 구매 링크 클릭하셔서 손쉽게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가방 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제가 지금 출산용품, 육아용품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리스트 제작 중에 있으니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꼼꼼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